수민 씨, 오늘 아침에 강남 파이 모임 네이버 카페 들어가 봤어요? 지금 완전 난리가 났던데요? 빛의 속도로 퍼지고 있는 그 스크린샷 봤냐고요? 아마존 로고가 떡하니 박혀 있고 바로 옆에 파이로 결제하기 버튼이 있는 거요. 이거 진짜예요? 아니면 포토샵인가요? 만약 진짜라면 저 내일 당장 아이폰 18 프로 맥스 주문해서 7년 동안 번개 버튼 누른 보람 좀 느껴보려고요. 제이원 씨, 심호흡 좀 하세요. 지금 바깥에 있는 90%의 파이오니어들이 범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똑같이 하고 계시네요. 바로 빙산의 일각은 못 보고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 사진은 포토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절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싸구려 뜬 소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과 애플이라는 본래 콧대 높기로 유명한 두 거대 기업이 어쩔 수 없이 파이 네트워크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경제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들은 게임을 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게임의 판도를 바꾸러 들어오는 겁니다. 뭘 바꾼다는 거죠? 아마존은 물건을 팔고 애플은 휴대폰을 팔잖아요. 그들이 파이를 왜 필요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부족한가요? 그들의 시가총액은 수천조 원으로 한국 GDP를 다 합친 것보다 큰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파이는 아직 합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고군분투 중이잖아요. 제프 베이조스가 돈이 없어서 파이를 채굴하러 다닐 리는 없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아마존과 애플은 파이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파이에 네트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2019년을 떠올려 보세요. 다들 비웃었죠. 하지만 2026년인 지금 아마존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보세요. 그들은 매년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느라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습니다. 매출의 2~3%가 고작 중간 결제 단계 때문에 증발해버리는 거죠. 분기당 매출이 1,400억 달러인데 그 수수료가 얼마나 끔찍한 액수인지 계산이 되시나요? 수십억 달러라. 와, 듣기만 해도 속이 쓰리네요. 하지만 수민 씨 말은 그들이 비자 수수료를 피하려고 파이를 쓴다는 건가요? 좀 이상한데요? 왜 비트코인을 안 쓰죠? 비트코인이 왕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금고에 있는 순금 골드바와 같습니다. 제이원 씨는 편의점 GS25에 가서 소주 한 병 사려고 금괴를 들고 가나요? 절대 아니죠. 가스비, 수수료는 비싸고 속도는 느리니까요. 아마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빠르고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며 무엇보다 신원 인증, KYC가 완료된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준비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설마 제가 매일 누르는 그 보라색 앱이라는 건 아니겠죠? 정확합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죠. 아마존과 애플은 유행을 쫓아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유행을 창조하는 기업이죠. 파이의 큰 그림 속에 그들이 등장한 건 우연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최고의 두뇌들이 철저하게 계산한 결과입니다. 좋아요. 수민 씨 분석을 들으니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게 있어요. 파이 사용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다 저처럼 돈이 많지 않은 서민들이나 열심히 채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류층에게만 물건을 파는 애플 같은 회사에게 이런 서민 군중이 매력적일까요? 제이원 씨는 네트워크 효과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2026년 현재 블록체인상의 실제 데이터를 보세요. 파이오니어가 몇 명이죠? 5,50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현재 한국 인구가 약 5,100만 명입니다. 즉, 파이 커뮤니티는 이미 한국이나 스페인보다 인구가 많은 하나의 디지털 국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5,500만 명이라 말은 거창하네요. 하지만 그중에 가짜 계정은 얼마나 됩니까? 어디 작업장, 채굴 공장에서 돌리는 깅이들은 또 얼마나 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파이의 혹독한 KYC 절차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가치를 부풀리는 스캠코인 프로젝트들과 달리 파이는 지난 5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가짜 계정을 모두 걸러냈습니다. 이것은 금보다 귀한 깨끗하고 실제 않은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은 법적 문제를 극도로 꺼립니다. 자금 세탁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하지만 파이에게는 여권이 있고 얼굴이 있고 검증된 5,500만 명의 잠재 고객 명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업이라도 탐낼 수밖에 없는 데이터의 유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검증 도장이 찍힌 고객으로 보는 거네요. 하지만 수민 씨, 따질 건 따져야죠. 사람은 많다 쳐줘. 가치는요?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시끄럽게 싸우잖아요. 누구는 1파이로 자동차를 바꾼다 하고 누구는 1파이로 빵 한 조각밖에 못 산다 하고요.
영원한 난제죠. 네트워크의 가치는 오늘 당신이 얼마라고 외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임계점, 크리티컬 매스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 수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화폐의 가치는 더 이상 고래, 즉 세력들의 펌핑에 좌우되지 않고 실제 상품 교환 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알겠어요, 교수님. 이론 강의는 그만하시죠. 팟캐스트 보고 계시는 형님, 누님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자, 채널을 보고 계신 파이오니어 여러분, 딱 2초만 멈추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존이 공식적으로 파이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1파이는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A. 아이폰 18, B. 라면 한 봉지, C. 강남 아파트 한 채.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C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즉시 구독 버튼 누르세요. 100만 불짜리 통찰력을 가진 분들만 그걸 믿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제이원 씨, 진행 솜씨가 아주 눈구렁이네요. 농담은 이쯤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죠. 파이와 나머지 암호화폐 세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세 개의 기둥, The Three Pillars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 기둥을 받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 기업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든 그 기둥이 뭔지 알고 싶으신가요? 세 개의 기둥이요? 솥단지거는 산발이도 아니고. 됐고,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요. 진짜 궁금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말한 세 개의 기둥은 다른 프로젝트들이 7일 만에 그려서 토큰을 팔아먹을 때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7년에 걸쳐 구축한 경제 구조입니다. 첫 번째 기둥, 즉시 결제. 제이원 씨, 가족에게 미국으로 돈 보내본 적 있으세요? 은행 스위프트망으로 보내면 얼마나 걸리던가요?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도 걸리죠. 수수료는 또 얼마나 비싼지 100달러 보내는데 수수료로 20달러가 날아가요. 생각만 해도 아깝네요. 그게 전통 금융의 고통입니다. 파이는 그 문제를 3초에서 5초 안에 해결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거래가 완료되고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깝죠. 아마존이 구식 은행 시스템을 쓰면 대조 작업하느라 엄청난 돈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파이를 쓰면 돈이 즉시 주머니로 들어오죠. 이게 전자상 거래가 갈망하는 속도입니다. 빠른 건 좋네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또 기다리라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 기둥, 유틸리티 우선, 상장은 나중에, Utility First. 이건 제이원 씨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싫어했던 코어 팀의 냉정한 전략입니다. 왜 그들은 파이를 바이낸스나 업비트에 일찍 상장시키지 않았을까요? 2022년의 루나 사태나 잡코인들을 보세요. 가격만 천정부지로 띄웠다가 실제 사용 가치가 없어서 바닥으로 추락했죠. 파이는 반대로 갔습니다. 장사꾼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전에 파이체인몰, 여행 서비스, 게임 같은 D앱을 만들어서 실제 쇼핑 수요를 먼저 창출한 겁니다. 와, 루나 이야기하니까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파이는 우리가 이걸로 당장 원화로 바꿔먹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사고 밥을 사 먹길 원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진짜 수요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마존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능, 기업용 준비 완료, Enterprise Ready. 파이는 아마존에게 복잡한 블록체인 코드를 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엔지니어들이 그냥 꽂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도구 모음, SDK를 제공합니다. 마치 TV 리모컨에 건전지를 끼우는 것과 같아요. 간단하고 가볍고 완벽하게 호환되죠. 듣고 보니 아주 튼튼한 놈이네요. 파이가 겁먹들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일하려고 태어났다는 거군요. 그러니 대기업들이 기웃거릴만 하네요. 자, 이제 애플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왜 파이 네트워크 옆에 애플을 두었을까요? 당신 손에 있는 아이폰과 파이 앱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통점이요? 둘 다 부드럽다? 아, 잠깐. 제 파이 앱은 가끔 로딩이 좀 걸리던데. 부드러움이 아니라 단순화의 철학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은 5살 아이나 80세 할머니도 기술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착했습니다. 애플페이는 신용카드 번호, CBC, 포스 기계 같은 복잡함을 숨기기 위해 탄생했죠. 그냥 얼굴만 들이밀면 끝이잖아요. 파이 네트워크도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 공개 키, 해시 향수 같은 블록체인의 끔찍한 복잡함을 아주 친근한 인터페이스 뒤로 숨겨버렸죠. 아, 그건 인정합니다. 부산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올해 60이 넘으셨는데 완전 기계치거든요. 그런데도 매일 번개 버튼 누르는 건 귀신같이 챙기십니다. 그냥 누르면 나중에 손주 줄 돈 생긴다고 하시면서 블록체인이 뭔지 알 필요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열쇠입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휴대폰을 장악했고 파이는 바로 그 기기 위에서 결제 소프트웨어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애플이 암호화폐를 통합하려 한다면 사용자가 복잡하게 조작하다 돈 잃어버리기 쉬운 콜드 월렛 같은 건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사탕 먹기처럼 쉬운 걸 선택하겠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인 규모로 그걸 해낸 건 파이밖에 없습니다. 와, 비유가 찰떡이네요. 그러니까 파이가 암호화폐계의 애플이 되려 한다는 거군요. 하지만 수민 씨,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쓰기 쉬우면 해킹당하기도 쉽잖아요. 우리 엄마가 번개는 잘 누르시지만 이상한 링크라도 잘못 누르면 어쩝니까? 애플은 보안에 목숨 거는데 파이처럼 뻥 뚫린 개방형 네트워크랑 같이 놀려고 할까요? 정말 100만 불짜리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의 생사가 걸린 다음 문제, 즉 아마존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왜 제프 베이조스 같은 구두쇠가 우리의 파이 몇 푼에 관심을 가질까요? 수민 씨, 아마존이 파이를 탐낸다니 말도 안 돼요. 돈이 썩어날 정도로 많은 회사인데 푼돈 수수료 좀 아끼겠다고요? 천조국 기업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랑 몇 푼 가지고 흥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이원 씨,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이 부자는 푼돈을 아끼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제프 베이조스에게는 유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 집착, 커스터머 옵세션과 비용 절감에 대한 집요함이죠. 우리나라 쿠팡 아시죠? 왜 성공했을까요? 쓸데없는 비용을 다 깎아서 로켓 배송을 무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당신이 비자 카드로 물건을 살 때마다 아마존은 은행에 2%에서 3.5%를 떼어줍니다. 2%면 얼마 안 되잖아요. 100달러짜리 옷 사면 2달러인데. 당신에게 2달러는 작죠. 하지만 분기 매출 1,400억 달러인 아마존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결제의 50%가 카드로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3개월 동안 약 20억 달러를 수수료로 날리는 겁니다. 1년이면 80억 달러를 살찐 은행장들에게 그냥 창밖으로 뿌리는 셈이죠. 만약 아마존이 파이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0.01파이 같은 고정된 초저가 수수료를 쓴다면 그 돈을 거의 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빠른 건 좋네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또 기다리라는 건 아니겠죠? 1년에 80억 달러? 판교에 있는 웬만한 스타트업 수십 개는 사겠네요. 그런 거였구나. 파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비자, 마스터카드의 값질을 끊어낼 해결책이 필요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매업의 순이익은 종이 한 장처럼 얇아요. 거래 수수료 2에서 3%를 아낀다는 건 순이익이 20, 30% 폭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파이처럼 P2P이면서 속도는 빠르고 비용은 낮은 결제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늙은 여우예요, 제이원 씨. 멀리서부터 돈 아끼는 냄새를 맡은 거죠. 듣기에는 달콤하네요. 하지만 수빈 씨,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죠? 아마존 시스템은 산처럼 거대하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초당 수백만 건의 주문을 처리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파이는 메인넷도 아직 불안정한데 그거 갖다 붙였다가 아마존 시스템 다 셧다운되면 어떡합니까? 쇼핑하다가 먹통되면 고객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을 텐데. 매우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하지만 파이의 비밀 무기인 API와 SDK 구조를 잊으셨군요. 소프트웨어 기술적으로 볼 때 아마존은 파이를 쓰기 위해 시스템을 갈아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API,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는 플러그만 꽂으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마존에서 헤드셋을 고릅니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버튼 옆에 파이로 결제, 페이 위드 파이라는 작은 버튼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누르면 끝? 사용자에게는 간단하지만 물밑에서는 복잡하죠. 그리고 파이는 그 복잡한 부분을 이미 해결했습니다. 당신이 버튼을 누르면 API 명령이 파이 네트워크,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로 전송됩니다. 노드들이 3.5초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잔액을 확인하고 파이를 아마존 지갑으로 보내면 아마존은 배송 명령을 내립니다. 사용자는 블록체인이 뭔지 알 필요도 없고 틀리기 쉬운 긴 지갑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게 티머니 교통카드로 지하철 타듯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이걸 끊김없는 전환, seamless transition이라고 하죠. 꽤 미래지향적으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제가 IT 전문가가 아니어도 파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20만 개 이상의 노드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파이는 초기 이더리움처럼 가스비 폭탄이나 네트워크 혼잡 없이 아마존의 거대한 거래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 안정성이 필요한 거죠. 허허, 수민 씨 말대로라면 그 미래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네요. 그런데 저는 어제 술값 낸다고 1000파이 팔아치우려고 했거든요. 하마터면 천추의 한을 남길 뻔했네요. 하지만 따질 건 따져야죠. 가격은요? 아마존이 1파이를 몇 달러로 쳐줍니다. 1파이에 0.1달러라고 하면 차라리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낫죠.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가격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가장 민감하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커뮤니티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이원 씨, 당신은 아마존이 얼마를 받아들일 것 같나요? 좋아요. 기술 좋고 아마존이 10억 달러 아끼는 거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파이오니어 형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결국 가격입니다.
아마존이 1파이를 얼마로 인정할까요? 중국 커뮤니티에서 외치는 전설의 GCV 31만 4,159달러일까요? 아니면 암 시장의 몇 달러 수준일까요? 만약 아마존이 1파이 이꼴 10달러라고 하면 맹세코 앱 지워버리고 때려치울 겁니다. 제이원 씨는 또 성격 급하게 구시네요. 아마존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사꾼들이죠. 그들은 당장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가격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낮으면 글로벌 상거래 시스템을 돌릴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요. 아마존에 진입할 때 파이의 가치는 동적 균형을 이룰 겁니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실제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할 겁니다. 동적 균형? 너무 뜬구름 접는 소리 같은데 여러분, 이 이론을 믿으세요?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대놓고 묻겠습니다. 파이를 쥐고 계신 여러분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영상을 3초만 멈추고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GCV 31만 4,159달러, 강남 아파트 바로 매수 가능. 2번, 100에서 300달러, 인생 역전 여유로운 삶. 3번, 10에서 50달러, 현실적 일상 쇼핑 가능. 지금 바로 댓글 다세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면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1번입니다. 꿈은 크게 꿔야죠. 당신의 낙관적인 태도는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속 가능한 가치는 구호가 아니라 사용에서 나옵니다. 아마존이 파이를 받아들인다면 시작가가 얼마든 간에 그들의 거대한 구매력이 파이의 가치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끌어올릴 겁니다. 그게 바로 금방 꺼지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계속 타오르는 태양이 되는 길입니다. 좋습니다. 꿈은 그만두고 현실로 돌아옵시다. 가격이 높으면 뭐합니까? 지갑을 잃어버리면 끝인데. 수민 씨, 어제 대구에 사는 제 조카 녀석이 엉엉 울더라고요. 코어 팀한테서 가짜 계정이 의심되니 KYC를 다시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대요. 링크 눌러서 얼굴 스캔하고 항소하겠답시고 24단어 비밀 구절을 입력했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 잔고가 0이더래요. 7년 동안 모은 5천 파이가 싹 사라진 거죠. 이게 뭡니까? 블록체인은 보안이 철저하다면서요. 에휴, 그게 2026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제이원 씨, 잘 들으세요. 파이의 블록체인은 극도로 안전해서 아무도 네트워크를 해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킹합니다. 조카분이 당한 건 피싱 사이트와 AI 딥페이크 기술이 결합된 사기입니다. 딥페이크요? 얼굴 합성해서 가짜 영상 만드는 그거요? 맞아요. 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2026년의 해커들은 AI를 이용해 지원팀의 영상 통화까지 조작합니다. 조카분이 가짜 웹사이트에서 얼굴을 스캔할 때 사실 그놈들은 다른 전자지갑이나 은행 앱의 보안을 뚫기 위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파이 지갑은 비수탁형 지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코어 팀이 우리 돈을 대신 맡아주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즉 24단어 비밀 구절이 유일한 금고 열쇠라는 뜻입니다. 가짜 사이트에 그 24단어를 입력하는 순간 당신은 직접 금고문을 열고 도둑을 초대한 뒤 전 재산을 바친 셈이 됩니다. 니콜라스 박사도 사이버 수사대도 그 파이는 못 찾아줍니다.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한번 확정되면 그건 불변입니다. 잃어버리면 영원히 끝이에요. 세상에, 등골이 오싹하네요. 7년 동안 파이했는데 1분 동안 멍청하게 비밀번호 잘못 입력하면 그냥 끝장나고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웹3 시대에는 키가 없으면 코인도 없다. Your keys, your crypto가 철칙입니다. 열쇠를 지키지 못하면 돈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사기꾼들은 매초 그 빈틈을 노리고 있고요. 수민 씨 말을 들으니 식은땀이 나네요. 지갑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라니. 그럼 수민 씨, 우리 파이오니어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이 지뢰밭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오픈 메인넷 때 바로 팔까요? 아니면 아마존 기다리며 버틸까요? 이건 당신이 금융 역사에서 위대한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첫째, 절대적인 보안. 문자, 이메일, 페이스북으로 온 그 어떤 링크에도 절대 24단어 비밀 구절을 입력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한 파이 로고가 있어도요. 오직 공식 파이 브라우저에서만 입력하세요. 그 비밀 구절을 은행 금고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세요. 잃어버리면 죽음입니다. 둘째, 디지털 부동산 마인드. 파이를 쌀국수나 커피 사 마시는 잔돈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건
이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이원 씨, 2010년에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 사 먹은 남자 이야기 아시죠? 알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 10,000BTC면 1조 원이 넘을 텐데 그 사람 아마 배 아파서 죽고 싶을걸요. 그 피자남이 되지 마세요. 오픈 메인넷이 터지면 수천 명의 장사꾼들이 달려들어 헐값에 파이를 팔라고 유혹할 겁니다. 몇만 원, 문화상품권 몇 장이에요. 그게 바로 헐값 매수, 미성숙한 벼베기 함정입니다. 당신이 10달러나 50달러의 파이를 팔면 그날 저녁은 근사하게 먹겠죠. 하지만 아마존, 애플이 공식적으로 통합되고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300달러, 1,000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을 때 당신은 그저 쳐다보며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일정 부분은 락업해서 이자를 받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조금씩 쓰세요. 디지털 부동산. 일리 있네요. 그러니까 존버하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쥐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성숙할 때까지 쥐고 있으라는 겁니다. 암시장에 1,000파이를 파는 대신 아마존에서 0.001파이로 물건을 살 수 있을 때까지요. 그때가 바로 현명하게 익절할 때입니다. 고마워요, 스민 씨. 오늘 정말 제대로 한 수 배웠습니다. 아마존이 수십억 달러 수수료 아끼려는 이야기부터 애플이 파이의 단순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보안에 대한 뼈아픈 교훈까지요. 알고 보니 파이가 느린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어서였군요. 정확합니다, 제이원 씨. 결론을 내리자면 이겁니다. 아마존과 애플은 생존을 위해 파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왕이니까요.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그 왕들이 명성의 흙탕물을 튀기지 않고 입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고 충분히 깨끗하며 충분히 안정적인 인프라를 조용히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년 우리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인출이 막혔던 그 모든 과정이 이 역사적인 악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광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몰랐던 거네요. 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파이가 하룻밤 반짝하고 사라지는 불꽃놀이가 되길 원하나요? 아니면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리는 지속 가능한 태양이 되길 원하나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파이의 진짜 가치는 전광판에 깜빡이는 빨간색, 파란색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터치 한 번으로 온 세상을 결제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주세요. 지갑을 지키세요. 그리고 거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잊지 마세요. 금융의 세계는 매 시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변동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좋아요 누르시고 채널 구독 박으세요. 만약 저희가 2026년에 1,000파이로 살 수 있는 것 vs 2011년에 1,000비트코인을 비교하는 상세 영상을 만들길 원하신다면 아래에 원해요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 시장 변동 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꽉 잡으세요. 안녕!